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위클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스방입니다. 아, 예. 정말 활기차네요. 네. 무척 젊어 보여요. 날씨가 이제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 봄이 아니라 여름이라고. 옷이 너무 가벼워지니까 네. 몸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꽃이 확 폈어요.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갈 때 예, 예. 꽃향기가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매년 여기 봄, 여름 가격 다 꽃이 피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꽃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 하여튼 이번에도 좀 새로운 꽃을 발견해서 제가 또 이제 카톡 화면으로 할까 하다가 개인 화면으로. 원래 나이가 들면은 꽃 사진 저도 요즘 꽃 사진 많이 찍거든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 코로나인가요? 네, 코로나와 관계된 잡키퍼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잡키퍼는 진짜 언제 들어도 참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9월 말이면은 잡키퍼 2.0이 시작하잖아요. 네네. 네, 이제 올해 3월 30일에 시작된 잡키퍼 보조금으로 그동안 700억 달러의 상당의 그 보조금이 신청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 수천 건의 신청자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기 신청이라고 하죠. 해서 그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ATO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ATO가 이미 눈치를 챘단 얘기인가요? 네.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던 게 ATO에 따르면 잡키퍼 사기 신청 관련 접수된 공익신고가 이미 8천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약 6,250개의 사업체 및 개인 사업자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ATO는 15,000여 개의 자격 미달 사업체를 구별해서 보조금 지원을 끌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ATO에서도 뭐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익 제보처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페이퍼워크를 속여서 신청한다거나 한 명의 직원 디테일을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집어넣어가지고 받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티난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페이퍼워크를 그 고지고대로 보지 않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고하는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익 이렇게 이렇게 제보를 하는 거면 이렇게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호주 신고 정신이 있지 않나요? 투철합니다, 호주. 그죠? 네. 그래서 많이 걸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한국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시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받은 돈으로 커피 한 잔 안 샀기 때문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한 처리 방침? 이런 게 정해졌나요? 네. 서류상 자격 미달인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왔다면은 ATO에서는 그동안 받아왔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고, 그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안 하고 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업체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ATO에 제일 많이 신고된 사례의 경우가 소개됐는데요. 사업체 운영자가 잡키퍼로 받은 그 1,500불의 직원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않고 500불만 전달한다거나 1,000불만 전달하는 하는 사례가 제일 많이 신고가 되었고요. 신고한 사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직원들이 숫자가 적은 회사라면은 금방 알 수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많으면 좀 알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격 미달인 사업체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이제 신고가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올바른 페널티 보수라고 하잖아요. 페널티 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일한다거나, 아니면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은 액수의 보수를 주는 것인데, 이 사업체에서 그 직원들을 잡키퍼로 정해가지고 이 페널티 레이트를 안 주고 이 잡키퍼 액수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금 감면 효과 등도 보는 사례 등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ATO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퉁으로 쳐서 주는 거지 실제적인 레이트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인 거네요. 네. 그러면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쨌든 1차적인 그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거는 회수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냥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ATO에서는 벌금까지 매겨가지고 아마 회수할 것 같아요. ATO에서는 이 사기 신청이 발각될 경우에 보조금 환수는 물론 12만 6천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12만 6천 달러. 맥시멈 얘기하는 거죠? 맥시멈인 거죠. 설마. 최고. 네.
진짜 코로나는 여러모로 사람을 놀라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 한인들도 관심 있게 보고 또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기사들 올라오는데 네네. 한국 분들이 붙이시는 답글들을 제가 읽을 때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이 있으신 분인데 네.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뭐 사이드로 사업을 하면서 뭐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대신 자기가 못하는 대신에 일을 돌리면서 하시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잡키퍼를 받으시면서 일은 줄이면서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면서 좀 쉬면서도 좀 편하게 지금 그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답글들을 다시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한인 사회에서도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좀 이런 시스템을 악용한 사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마 ATO에서는 로보뎁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아마 이 문제는 좀 더 잘 처리하고 반드시 정확히 처리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조심히 드네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보뎁 때 너무 섣불리 환수하려고 하다가 큰 거 다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그 지난주 목요일 9월 11일에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멜번 시티 카운슬에게 보낸 한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7월 11일에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는 노스 멜번에 위치한 114개의 아파트로 향했던 114개의 소포들이 제대로 배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해당 소포들은 규정에 맞게 아파트 포이어에 배달되었으며 만약 해당 소포들이 각 주소지에 전달이 안 될 경우 경찰, 고소 등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건가요? 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배달했던 소포들은 폴린 헨슨의 원네이션 당이 제작한 맥주 스타비 홀더라고 그래요. 근데 맥주 스타비 홀더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맥주 스타비 홀더는 이제 맥주 병의 바깥에 넣는 스펀지 같은 손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시원하게 그 쿨러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어느 한 멜번 소재에 있는 아파트에 배달한 건데 그 당시 상황이 그 노스 멜번에 위치한 정부 임대 아파트에 향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정부 임대 아파트에 그 코로나 그 지역 감염이 발병해가지고 이 아파트 자체가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인데요. 근데 이제 폴린 헨슨 상원의원은 이에 앞서 7월 6일 채널 9의 더 투데이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이 지역 감염이 발생한 정부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서 마약 중독자들, 뭐 알코올릭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 방송에서 출연이 금지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하했었다는 거죠? 네, 아주 봉쇄된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은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약만 하고 그런데 뭐 마약 중독자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아주 낮게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같은 주죠. 그 7월 6일 그 주에 폴린 헨슨 의원이 이 노스 멜번에 위치한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I've got the guts to say what you're thinking 이라고 새겨진 그 맥주 스타비 홀더를 No hard feelings라고 적혀진 그 노트와 함께 그 배달을 보낸 거죠. 근데 이 아파트 봉쇄 격리되어 힘들 주민들에게 기름을 뿌리는 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폴린 헨슨이 이 정부 주택에만 그 기념품을 보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딴 데는 안 보여, 여기만. 네, 그 방송 출연을 하고 정지된 다음에 바로 그 동일한 주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14세대한테 이 소포를 보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 얘네들 비하해 놓고 뭐 맥주 스터비 홀더라는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스터비 홀더에는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I've got the guts to say what you're thinking 라는 문구를 새겨진 스터비 홀더를 보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 정도로 그럼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같아요. 너는 생각만 하지? 나는 네가 생각한 걸 말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앞에 비하 발언에서 얘기한 거를 난 말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비하 발언을 한 다음에
이 발언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건 나의 진심이었다는. 아, 결국 나 진심이야? 알았어요. 그런데 네. 아까 편지 봉투에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편지 메시지를 네. No hard feelings라는 그 문구가 달린 그 노트를 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 진심을 말한 거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 비하 발언과 이 컵에 새겨진 글귀와 편지지에 그 담겨진 메시지 이 세 개를 종합하면 폴린 헨슨이 뭔 짓을 했다는 겁니까? 그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말해주세요. 우린 괜찮아요. 네, 그냥 엿먹을 하는 거죠. 그럼 엿을 이제 각 집에 배달한 거예요? 그렇죠. 빅엿을? 네네.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는 또 이메일을 어떻게 이메일에 쓴 내용에 의하면 이걸 제대로 전달 안 하면 난 고소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것만 들으신다면은 뭐 어떻게 그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왜 카운슬에서 막았고 왜 카운슬에서 막은 것에 대해서 또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낼까 이제 그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봉쇄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모든 그 우편물들이 아파트의 포이어라든가 그런 어느 한 부분 곳에 배달이 되면은 카운슬에서 그걸 추스려가지고 어느 집으로 배달할 건지 이제 안전수칙에 맞춰가지고 배달을 하는 거라고 해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카운슬이 이제 꼈다 이거죠. 이 딜리버리와 관련돼서. 네, 이제 카운슬에서 그 카운슬에 이제 그 배달 받은 분이 그 폴린 헨슨이 보낸 스터비 홀더들을 보고 카운슬에 노티파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운슬에서 이제 이런 제품 이런 그 소포들이 그 각 세대주들한테 간다면은 사람들이 민원감이다. 민원도 넘어서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안 그래도 당시에 이제 상황이 많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카운슬에서는 이걸 배달을 하면 안 되고 막아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거를 이제 압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물론 배달을 하는 업체에서 해야 할 조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바로 이 소포가 폴린 헨슨 상원 의원이 보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폴린 헨슨이 보냈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같은 편인가요? 같은 편이 되려면 왜 같은 편이 될 것인지를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재밌는 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 포스트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덕분에 이제 온라인 쇼핑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양의 이상의 물량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물량으로 직원난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루면 배달될 것을 이틀, 3일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힘들다고 지금 막 말 정도로 아주 지금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CEO인 크리스티나 홀게이트가 스콧 모리슨 수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4월이라고 합니다. 그 4월 모리슨 총리에게 그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의 우편 배달 일수를 임시적으로 매일 배달해서 격일 배달로 줄여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리슨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임시적으로 매일 배달이 아닌 격일 배달로 줄인다는 규제안을 4월 달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야당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규제안이다. 그래서 이 규제안을 뒤집겠다면서 연방상원의회에서 The Disallowance 모션을 올렸고 이에 대한 투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폴린 헨슨이었던 거예요. 왜요? 현재 호주 연방 상원의회의 야당석은 그 노동당, 그린당을 제외하면 5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리슨 수상이 내놓은 그 임시 규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당을 포함한 4명의 야당 의원의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폴린 헨슨이 아주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량으로 폴린 헨슨의 편을 그냥 강력하게 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그 신문 매체에서는 뭐
폴린 헨슨의 그 원네이션 당의 임원들을 네. 그 불러가지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그 포스트에 디스트리뷰션 센터를 투어 시켜주고 이제 홍보 활동도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포스트는 이에 대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네. CEO인 크리스티나 홀게이트는 네. 폴린 헨슨 의원과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요번에 문제된 거는 7월 달께 지금 9월 돼서야 이제 밝혀졌다라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법은 통과되지 않고. 그 법은 아직 이제 연방 그 의회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폴리넨스는 너무 좀 웃겨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가지고 좋았던 네. 게 이제 폴리넨슨 정치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건 그렇죠.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 지금. 근데 사실 그 멜번의 그 주택 그 노스 임시 멜번의 아파트 그 임시 네. 아파트 그러니까 정부 주택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 소송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제 변호사분이 찾아가가지고 네. 이제 하시면 집단 소송도 할 수 있는. 예, 진짜 네. 너무 그 당시에 힘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너무 강력한 조치였다라는 그런 비난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비인간적인 조치였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기 때문에 좀 묻어졌었지만 사실 뭐 인권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집단 소송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올해 연말 호주 은행들이 네. 대출금 이자율을 올릴지 모른다는 기사를 전해드린 지가 2주 그랬죠. 전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호주 은행들이 이자율이 0%인 크레딧 카드 상품들을 내놓고 있어 이에 네.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호주 은행도 지금 엄청나게 필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코머스 은행이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어서 네. 호주 은행으로는 두 번째로 이자가 없는 No Interest 크레딧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격 요건도 만 21세 이상 그리고 나쁜 크레딧 레이팅이 없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낮은 편인데요. 네. 그렇다면 연말 대출 이자율을 올려서 코로나 사태로 떨어진 이윤율을 만회하려는 호주 은행들이 정작 무이자 크레딧 카드를 네. 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아프터페이, 지페이 등으로 대표되는 네. Buy Now, Pay Later 네. 등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업체들과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방법처럼 돼 있는데 그걸 은행이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코머스 은행이 그 아프터페이와 비슷한 그 모델의 사업 그 채를 그 유럽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가지고 호주에 네. 도입하려고 하는데 네. 이거에서 또 더 나가서 네. 이제 크레딧 카드도 무이자 그 크레딧 카드를 이제 출시하게 된 거죠. 그래요. 네, 호주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 팬데믹 기간인 지난 4개월 동안 호주 내 40만 개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는 약 50억 달러 이상의 카드 빚이 갚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빚을 갚고 네. 크레딧 카드를 없애버린 거예요. 자른 거죠. 네.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네네. 이제 그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네. 크레딧 카드로 이제 각종 피와 그리고 네. 이자를 내면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이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크레딧 카드를 대체하겠다는 젊은층 소비자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슈퍼애니션 조기 인출이 또 네. 가능했잖아요. 네네. 이 중에 많은 상당수가 크레딧 카드 갚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인출한 건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이런 네. 문제들을 디텍트했겠죠. 네네. 이제 알았겠죠. 네. 그래가지고 그 크레딧 카드를 젊은 층이 어떻게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네.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자가 붙지 않는 크레딧 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보다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자가 안 붙으면 은행은 과연 뭐로 돈을 벌까요? 네, 이제 이게 바로 함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네.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 아프터페이나 네. 지페이 등은 이제 네.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업체들인데 네. 그 소비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물지 않고 판매업자들한테
서비스 비용을 받는 구조예요. 마진에서 까는 형태겠네요. 네, 이제 뭐 그러니까 피를 파는 받는 사람이. 거죠. 네, 파는 네. 사람이 그 얼마씩 내는 그 네. 회비 같은 걸 내는 네. 그런 게 하는 건데 이제 무이자 크레딧 카드는 이자가 붙지 않는 대신에 네. 매달 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게 결코 적지 않다고 하네요. 아,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된다는 건가요? 1,000불의 크레딧이 리밋이 있는 카드로 했을 때 네. 매달 그 카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풀로 사용한다고 할 때? 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네. 1,000불 무조건? 네, 뭐 100불, 200불씩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네. 매년 120에서 144불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무이자 카드라는 말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 120에서 140불. 아멕스 같은 느낌이. 그럼 네, 약간 생겼네요. 네. 아멕스 아니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회비는 별로 없잖아요. 만약에 뭐 특별한 카드에서만 회비가 있고 뭐 집을 살 때 하는 그런 카드라던가. 네. 근데 이거는 맨 처음부터 회비를 내고 그 대신 그 카드를 통해서 사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인터레스트 프리로 그렇죠. 살 수 있다. 네. 대부분 이런 카드의 특징은 네. 그 카드 리미트가 낮은 편인 거예요. 그러겠죠. 1,000불에서 3,000불 정도 사이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예 돈을 그 크레딧을 사용한 게 없다면은 네. 당연히 먼슬 피도 낼 필요 없겠지만 네. 사용을 했다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회비를 매달 내는 거죠. 회비는 정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그럼 구입한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다. 네. 어쨌든 얄밉긴 하지만 좀 새로운 형태긴 한 것 같아요. 네, 은행들이 이제 새로운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재밌는 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폴리낸스는 굉장히 복잡했는데. 네.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